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구를 출입하는 에너지, 복사 에너지에 관한 내용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까지 묶어서 같이 꾸러미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어떻게 볼까요? 지구 복사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예요. 우리 개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지구를 출입하는 에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얼음에서도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올 수 있을까요? 온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적외선 센서로 얼음을 보면 얼음에서도 적외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데 얼음에서 방출되는 적외선도 이러한 복사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며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물체가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물체의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에너지가 많이 방출됩니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매우 높으므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짧은 파장에서 방출됩니다. 따라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또는 단파 복사라고 합니다. 반면 지구는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으므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더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지구 복사를 장파 복사라 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날 난로 옆에서 난로를 계속 쬐고 있다 하더라도 무한정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지구도 수십억 년 동안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지만 점점 뜨거워지지는 않는데 잘 이것은 집중해주셨네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셨죠? 자, 평형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생각 열기 가볼게요. 우와, 이것은 방금 전에 본 얼음이 녹는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네. 그런데 얼음도 찍혔어. 그러게. 얼음은 차가운데 얼음에서도 열이 나오는 걸까? 자, 얼음도 차가운데 얼음에서도 열이 나오는 걸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죠.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얼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열화상 카메라로 물체로부터 복사되는 에너지. 자, 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열을 전달하는 방법 중 세 가지가 있어서 전도, 대류, 복사. 복사는 영어로는 radiation이야. radiation. 그러니까 어느 물체를 거치지 않고 열이 전달되는 방법인데 이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기의 온도에 맞는 열을 복사합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모든 물체가 아무리 영하의 온도의 물체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 복사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촬영하면 적외선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적외선을 감지하는 촬영하는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빅뱅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의 온도가 지금 평균 기온이 2.7 켈빈이다. 2.7. 영하 270도에 가까운 온도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가운 얼음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죠? 복사 에너지 낸다는 얘기예요. 복사 에너지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방출한다. 얼음도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물체가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복사라고 하는 거,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하는 에너지.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복사 에너지. 그러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물체의 온도에 따라 다른데,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겠죠? 높은 물체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야. 태양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요. 태양의 표면이 보통 6000켈빈이잖아. 파장이 짧은 감마선에서 파장이 긴 전파까지 상당히 다양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태양은 전자기파인데요. 감마선도 있고 X선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자외선, 태양의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영향까지 나타나는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태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내놓는 게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요 내용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 근데 태양이 방출한 복사 에너지 중에 아주 적은 양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이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기상현상을 일어난 생명체들이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야. 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지만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까닭을 알고 싶은 거야. 아셨죠? 2학년에서 열의 이동 방법으로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 이 중에서 복사는 에너지가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것을 뜻하지. 자, 우리 학습 목표 탐구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물체가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이게 일정하다, 똑같다, 평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기에 지금 감전에 유의하고 손 장갑 껴야 되겠죠. 실험복 입고 준비물 주의해서 주의사항 여기 관련된 내용 조심해서 실험을 하는 거야. 전등을 켜기 전에 컵 안의 온도가 변하지 않도록 일정한지 확인하는데, 그래서 온도를 재는 겁니다. 자, 탐구 영상 보면서 결과를 써볼게요. 물체가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외선 전등, 온도계, 온도계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뚜껑, 검은색 알루미늄 컵, 산발이, 초시계, 쇠그물, 자, 실험용 장갑,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뚜껑을 덮고 뚜껑의 구멍에 온도계를 꽂습니다. 산발이 위에 쇠고무를 얹고 그 위에 컵을 올려놓은 후 컵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컵과 거의 같은 높이의 적외선 전등을 설치합니다. 자, 여기서 저기서 전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태양이에요, 20분 동안 컵 안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표에 적습니다. 자, 알루미늄 컵은 거기 있어요. 지구야, 지구. 적외선 전등을 켜면 알루미늄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컵 안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컵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까닭은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컵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도 증가하게 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더 이상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복사 평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을 때를 복사 평형이라고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자, 영상 봤죠? 자, 이 친구들이 실험하는 그 온도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잘 보세요. 15, 16.5, 17.9 쭉 가다가
24도씨 넘어가면서 24.3, 24.3, 24.3.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태양과 같은 이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실험 결과로서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구의 복사평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외선 전등을 켜면은 컵 안의 온도가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정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컵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까닭은 컵에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컵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보다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 근데 올라가다가 방출하는 양하고 흡수하는 양이 이제 어떻게 같아지면 일정해지겠죠, 온도가.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렇죠.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아질 때는 온도가 일정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이거를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우리 사람도 내가 먹는 에너지 양과 내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 자, 밥을 먹고 운동을 똑같이 했어. 그러면 살이 찌진 않겠지. 그러나 먹는 양이 운동하는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살이 찌겠지, 그죠? 그러나 운동량이 같을 때는 살이 찌지 않고 똑같다는 거, 그렇죠? 그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도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지구 입장에서도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잠깐 클릭해 볼까요? 태양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일부가 지구에 들어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일부야, 여기. 자,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모든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해. 자, 태양으로 받은 게 이게 전부인데 그거를 다 모든 방향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거를 프레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그럼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지만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지 않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우리 실험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좋아.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어떻습니까? 방출하는 복사의 양이 같은 상태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사 평형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구는 어떤 에너지를 계속 받는다고?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만약에 실험을 복사 평형 실험에서 컵, 지금 태양이죠. 전등, 지구죠. 사이의 거리를 15cm로 한다. 가까이 가는 거야. 마치 지구가 이제 금성 위치나 수성 위치로 가는 경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비교해 보라. 온도 변화를 어떻게 될지 말해봐라. 느낌이 오겠죠? 어떨까요? 그렇지. 온도가 올라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높은 온도에서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잘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충 문제가 있는데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복사 에너지와 복사 평형. 복사 에너지는 물체가 온도에 따라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그랬어. 태양이 내보내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내보내면 지구 복사 에너지겠죠. 그럼 지구의 복사 평형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고, 물론 지구가 흡수하는 거 방출하는 거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구가 흡수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야. 그것과 지구가 방출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야. 두 양이 같을 때 복사 평형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보충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구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장치에 각각 무엇에 비유되는지 이렇게 연결하시오. 전등이 바로 태양,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연동되겠죠. 자,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보충 문제니까요. 자,
자, 이 실험을 했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정해진다고 그랬죠? 온도가 복사 평형에 도달하면 일정해진다.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는데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어지려면 컵 사이 거리를 가까이 하는 거야. 지구와 금성, 수성 이렇게 가까이 하듯이 태양과 금성, 수성 이렇게 태양과 지구보다 가까이. 그 다음에 적외선 전등의 빛을 좀 더 강하게 하면 되겠죠. 뚜껑을 열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돼? 뚜껑을 열면 받은 열량이 먼저 날아가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이루는 방법, 기억, 니은 두 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돼지를 한번 가볼게요. 큰 단락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단원이죠. 지구는 왜 달보다 따뜻할까?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 않을까? 거의 평균 거리가? 그런데 왜 지구는 따뜻하냐?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개념 동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왜 달보다 따뜻할까? 대기 오염물질의 증가나 인구 밀도 증가 등은 지구의 기온 및 인간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이 그렇겠죠?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온실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질소, 염화 플로어린화 탄소 등의 기체는 온실의 유리처럼 태양빛은 투과시키지만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은 흡수합니다. 따라서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양의 열이 대기에 흡수되고 이로 인해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기온은 더욱 상승하게 자, 됩니다. 온실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초대형 태풍, 홍수, 폭설뿐만 아니라 길고 빈번한 가뭄 등과 같은 극심한 기후변화를 일으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고온 환경에서 그 양이 급증하는 오존 입자를 포함한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고 스모그로 인해 천식, 심장질환, 폐암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 기체의 증가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 및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인지하여 현재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화석 연료 대신 태양 및 바람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그렇다면 지구는 왜 달보다 따뜻할까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데 왜 평균 기온은 내가 훨씬 낮은 거야? 그건 내게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자,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달에는 없는 게 지구에는 있는 게 뭐냐? 대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온실 효과는 여러분들 온실에 혹시 가보셨나? 겨울에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녹색 식물을 막 재배할 수 있었죠? 따뜻하단 말이야. 그러면 비슷한 게 지구에서도 계속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으며 지구는 어떻습니까? 복사 에너지를 계속해서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지구에서 대기가 없다면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모두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기가 없는 달과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수성이 태양에서 가깝나요? 금성이 가깝나요?
그렇죠. 수성이 더 가깝죠. 그럼 수성의 온도가 평균 기온이 더 높나요? 높을까요? 금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수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수성은 얼마입니까? 427도. 금성은 477도. 이유는 금성이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는 기압이 1기압이라면 아마 이 금성은 95기압. 상당히 높은 기압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래서 온실 효과로 인해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온도가 수성보다 더 높아요. 대략 50도가 더 높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달, 지구처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 평형에 관련 내용인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70%, 약 100% 중에서 70%가 지표와 대기에 흡수돼요. 그럼 이 70%를 다시 지구는 내보내는 거예요. 복사 평형이죠.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한 단계를 거친다는 거야.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가 들어오는데 30%는 반사돼서 나가는데 대기와 구름에 의해서 20%, 지표에서 50%니까 70%가 흡수가 돼요. 근데 이거를 지구가 어떻게 하느냐? 70%를 방출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로 중간에서 대기가 흡수했다가 대기가 방출하는 거야. 이 대기. 이놈의 역할, 이 대기의 역할로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다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높게 하는 것 중에 대기의 역할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한다. 무슨 효과? 온실 효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 온실 기체는 누가 있느냐? 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야.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자,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주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평균 기온은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 중에 포함된 온실기체의 농도와 관련이 있다. 자, 이게 바로 자료변환인데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잡이 학습 목표 가볼게요.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와 지구의 평균 기온과의 관련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ppm과 ppb를 해놨는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나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야. 그리고 평균 기온과 관련이 있어. 온실기체 농도 변화야?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가 본 뭐죠? 여기 평균 기온의 변화와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 기온이 온실기체의 변화와 비슷하다.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균 기온과 대기 중의 온실기체의 농도가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온실기체의 농도를 바탕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까닭은 대기 중에 포함된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비교해 보아서 분석해서. 그러면 현재와 같은 기온 변화가 지속될 경우에 미래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지겠네.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등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증가할 것이다. 그죠?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변하여 멸종하는 생물이 나타나고 생태계가 변할 것이다. 또 농산물의 생산에 차질이 생겨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또 높은 기온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도 증가할 것이다. 등등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온난화에 관한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자,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얘기. 지구온난화. 1880년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석탄, 석유, 이걸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그래요. 그죠?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대기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기가 대부분인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자, 온실기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강화된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해서 온실 효과를 내는 거냐. 좀 더 깊게 공부할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사하시고 보고서 작성해서 쌤한테 발표 거리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화되어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그죠? 이처럼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5글자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 자, 그럼 지구가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는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인간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데, 따라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폭우가 내리거나, 그죠? 또 뭐 해수면의 상승, 저지대 침수 문제가 되죠. 산림 지역이 감소한다. 식생과 어종의 변화 등 육지와 바다의 생태계 변화가 또한 나타난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살펴봤고요. 스스로 점검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대기가 있을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구온난화. 맞아요? 온실 효과. 그렇지.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그렇지. 지구온난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산화탄소 배출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조사해보자. 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보로 걷는다든지, 그렇죠? 에너지 전략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면 돼. 화석연료 사용해서 이런 거 안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만들지 않으면 되니까 겨울철 실내 온도도 좀 낮추고, 그렇죠? 여름철에 뭐 에어컨 사용할 때 적정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고, 전기 플러그 사용하지 않으면 뽑아놓고, 종이 재활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한다. 우리 수준에서 화석연료를 줄여서, 그렇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보충 문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게 1번 문항이에요. 우리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 할 때 실제로 지구가 흡수하는 거는 70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앞 시간에. 그러면 70 내보내는 것도 당연히 70이 되겠죠. 그렇죠? 70과 70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대기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체들. 자, 지구가 이제 방출하는데 다시 대기에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돼. 그러니까 지표로도 방출하고 대기권으로도 방출할 텐데, 그러려니까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등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정돈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의 복사 평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ABC에 들어갈 내용을 연결하시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태양이 100%가 오면 이게 지구의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이제 A가 되겠죠. 대기에 흡수된다. 그럼 B는 뭐냐면 지구가 방출하는 거잖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 그죠? 아마 70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C는 뭐냐? 지구가 이렇게 이제 방출할 때 대기에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면 조금 따뜻해지겠죠. 평균 기온이. 그래서 우리는 대기에서 방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답을 확인해 보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면 중단원 점검 문제도 있군요. 요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권의 증상 구조는 높이에 따른 뭐죠? 기온 변화죠. 기온 변화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또 내용 정리 있으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복사 평형.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같다. 복사 평형을 이룬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개념 정리해 봅시다. 지구는 대기의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인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였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개념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